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자신이 내란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허탈한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이게 무슨 술 많이 먹었죠? 시국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이 친구 이건 좀 이상한 애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네.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아니라 검사들이 징징댔습니다. 검사들이 검사들이 징징댔습니다. 이하삼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제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있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임 못 알아듣게.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여러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국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구형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많은 분들이 특검은 사형을 구형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구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으로 그동안에 그런 기조로 있어 왔고요.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별반 다를 바 없고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도 아마 최종적으로 사형보다는 우리나라 사형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정도로 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뭐 윤 전 대통령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굉장히 큰 실망감입니다. 뭐냐하면 좀 의연하게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받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마치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는 오히려 사형을 하면 이분한테 오히려 무슨 뭐 박해받고 말하자면 뭐 큰 순국하는 뭐 이런 입장으로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변호사들이 보여준 태도나 또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제 그 구형이 있기까지의 1년여의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저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를 해서 이제 재판부로 바꿔야 된다 이러한 법안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피고인도 여러 명이고 수사 기록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이것을 지금 1년도 사실 안 된 시점에 마무리한 것은 재판부로서는 사법부로서는 신속한 재판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재판, 뭐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이랄지, 뭐 아니면은 또 윤미향 전 의원 사건, 사실 굉장히 늦게 그 동안에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그런 그 진보 진영의 그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늦어졌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 사건이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를 한다면 사건의 이런 무게감과 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신속한 재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장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이제 또 본인께서는 또 공소기각 이것이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러한 변론을 펼쳤고 또한
이것이 또 내란은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이제 위헌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 바로 내란은 아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을 사실 시종 일관 비상계엄 때부터 하셨죠. 그래서 어제 나온 이 변론은 발언은 저는 뭐 새로운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만 또 국민의힘의 당원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또 사형이 규정되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물론 뭐 유무죄 여부야 사법부의 또 권한이신 예. 것이고 또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전직 대통령이 또 탄핵이 되고 또 이런 내란죄로 또 기소가 되고 또 사형까지 구형되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게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 힘으로서도 정말 자성과 또 자숙을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구형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반면에 침묵했습니다. 침묵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장종혁 대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정 정도의 거리두기 또 개헌과 말하자면 내란으로부터의 강을 건너겠다라는 언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다시 그 소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뭐 예컨대 무죄라든지 과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스탠스가 꼬이는 그런 예, 부분이 예. 없지 않아 저는 있을 것이다.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그 시간에 소위 친한계들을 아주 강하게 제압함으로써 그것을 어떤 예. 그런 데 대한 어떤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게 구형이 선고는 아니거든요. 예. 선고는 2월 19일 이죠? 2월 19일에 예. 좀 예정돼 있고 예. 그래서 구형만 가지고 어떤 논평을 내기는 또 당의 어떤 입장을 내기는 사실 그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단을 할 수도 좀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예. 보니 그래서 좀 당으로서는 뭐 이 구형 상황에서 어떤 그런 당의 입장을 내기보다는 당연히 선고 결과가 나오면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당의 입장을 네.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사법부의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신데 재판부의 1심 결정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건 뭐 예측하기는 쉽진 않은데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유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모든 재판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서 중요 사건들이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인터넷 중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신 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든 야든 존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정치적인 해석을 그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 유리하게 나오면은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 그리고 불리하게 나오면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이 이것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부의 권위도 점점 약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예를 안 들 수가 없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도 예.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법원장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법부의 그 재판부, 직위원 재판부가 오롯이 독립적으로 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정치적 해석은 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일단 존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또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법부의 이런 순기능의 이런 그 사법부의 그 유지 그 체제 내에서 예. 이러한 결정을 좀 보는 그러한 저는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구형 직후에, 그러니까 좀
시점이 공교롭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를 심야에 열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진짜 이 시점을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제 제가 저녁에 김동혁 최고위원하고 우연찮게 식사를 같이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그 어제 낮인가 그제 이제 그런 어떤 그 통보를 받았을 때 너무 급하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어제 못 나가겠다 해서 그게 수용이 됐대요. 이제 어제 낮까지만 저녁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걸 김종욱 대표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런 강한 어떤 칼날이 겨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것은 그냥 수년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근데 갑자기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에 대한 결정은 수년됐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사이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 뒤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좀 그 다른 방송사 프로입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뭐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게 게시판 사건을 훨씬 더 아주 실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사실 자기 가족이 한 것은 부분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부분은 사과할 수도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음해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안 한 거를 뭐 이런 표현까지 한글로 조작했거나 혹은 본인이 입당하기도 전에 있었던 부분을 했다. 그리고 요선 그 위원장의 해명이 더 우스운 거예요.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상황이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는 본인하고 같이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스스로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또 그 프로그램에 벌써 몇 개월 전에 가서 장동혁 대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 다 안다. 이제 그런 것이 한편으로 보면 장 대표 입장에서 개심죄로 느껴질 수 있는 본인의 과거에 있어 아무런 뭐 이유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것은 사실은 석연찮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거는 지나치다. 지방선거 앞두고 큰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이제 그런 부분일 거라고 보고 오죽하면 조갑재 대표가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리 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위헌 정당이므로 해산시켜 달라는 애원하는 듯하다.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이걸 봐라. 장동혁 대표 하는 걸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아주 세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민주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절차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후폭풍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갑작스러운 그 새벽에 있었던 제명 결정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소장파 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일단 오늘 나왔던 그 다른 의견들의 내용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뭐 당에 또 다른 이 문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물밑에서 설득하고 조언하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설마 했는데 이게 완전 막가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리고 당의 통합을 해치는 한밤중에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이 장동혁 최고위가 이 부분들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대안과 미래든 상임 고문단이든 이분들이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한동훈 씨에게 추상 같은 훈계를 하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당직자로서 대안과 미래 소속 국회의원 10명보다 그리고 현실 정치를 떠난 지 오래되신 상임 고문단 어르신들보다 저는 110만 당원들의 명령이 훨씬 더 무섭고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게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이고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뭐 전혀 다른 그 당내 두 의견을 좀 들으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우려하는 그런 시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물론 선고가 나기 전입니다만 유무죄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엎친 데 젖힌 격으로 저도 오늘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5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정말 표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시기냐? 잠시만요, 의원님. 지금 그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제1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제1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도쿄를 방문해서 소위 간토 지역의 동포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이번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관서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관서 지역을 방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일본 총리께서 이곳 출신이셔서 총리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이번에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곳 나라현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라는데 고전역하고 또 우리의 공주나 부여, 경주 같은 그런 전통이 살아있는 느낌이어서 첫 방문이지만 낯설지도 않고 참으로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아스카무라에 가면 사신도가 그려진 무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도레인이라고 불리는 한반도에서 온 우리의 선대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곳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 년의 이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한일 교류를 기념해서 매년 개최되는 사천왕사 왓소 축제에 제가 작년에 참석하지 못하고 축사만 보냈었는데 3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이 축제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1동포분들이 타지에서 갓난 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야기를 점할 때가 되면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지만 또 조국이 둘로 나뉘어 다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우리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만들어진 그 아픈 역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주 4.3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서 우토로 마을 주민회 또 제1한국 양심수 동호회 회원들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받고 상처받은 당사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와중에서도 제1동포 여러분께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족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참으로 치열하게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압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오사카시의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했고 또 더 나아가 일본 사회의 다른 소수자들과 함께 다문화 공생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민족학교와 민족학급을 세워 우리 말과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끈질기게 모국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우리 본국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러분의 그 안타깝고 처절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1970년대 오사카 중심지인 미도스지에 태극기를 내걸자라는 염원을 담아서 동포 여러분의 기증으로 세워진 오사카 총영사관 건물은 제1동포 사회의 헌신과 조국 사랑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88년 올림픽 때도 IMF 외환 위기 때도 역사적 고비마다 발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불법 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데 함께 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그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한일 양국 관계 또한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사카 스루하시와 이쿠노 코리아타운은 일본인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문화와 교류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제1동포 여러분이 오랜 세월 삶으로 일구어 오신 공동체의 성취이자 자긍심의 상징이고 한일 양국 시민의 연대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더 안심하고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지역 교민 간담회에서 제가 우리 교민들의 말씀을 듣고 전 재외 공관들이 관할 지역의 동포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재외 동포 여러분의 각종 건의와 민원 또 지적사항을 모두 취합해서 본국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마이크를 열어놓고 여러분께도 다 기회를 드리고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말씀도 다 촬영해서 우리 본국 국민들에게도 다 전달해 드릴 계획이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짧게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모국에 방문하셨을 때에 국적이나 출신에 의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시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들을 다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와 계시면 본국에 사는 국민들보다 훨씬 더 애국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걱정하시죠?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잘 챙기고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국민주권정부는 2026년 올해도 실용 외교를 통해서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동포 사회의 화합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일본 방문 공식 일정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간사이 지역 제1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 장면이었는데 제1동포들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면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 이런 뜻도 전했고요. 제1동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좀 중단이 됐는데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그리고 또 이해운 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가 지금 또
언론에 나오고 있고 예. 또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강선우 의원이랄지 김경시 의원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 정말 민주당을 상대로 이렇게 공격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 지금 이런 호재가 다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로 다 묻혀버리는 좀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점이었냐가 좀 의문이라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보면은 다들 좀 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물론 뭐 빠른 건 아닙니다만 예, 예. 그렇게 또 뭐 새벽에 발표가 되다 보니 이게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이제 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이제 뭐 소정파 뭐 대한과 미래 의원님들이 지금 오늘 뭐 이것을 최고위 또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제 그때 의결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좀 재고를 해달라. 최고위원회에서 재고를 해달라. 그리고 또 그 전에 의총을 좀 열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마 이게 법정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결정이 확정이 되면 제명 결정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이것을 법원에 뭐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명 처분에 대한 이런 이의를 또 법원의 이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정치의 영역을 사법부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게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다 보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아마 뭐 이러한 뭐 가처분이랄지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가처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제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본안까지 좀 가려면은 재판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수도권의 민심은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결자해지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 좀 화해를 좀 하든지 뭔가 이제 그런 것을 좀 도출하려고 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후에 국회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는데 어제도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 윤리 발표 이후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다면 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방금 이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어떤 탄압이 있었습니다만은 탈당이나 분당을 예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스탠스를 지키고 방금 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 제도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 결정을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버티기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어느 정도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급속하게 강하게 나올지는 몰랐겠습니다만은 일정 정도 어차피 그와 같은 분들이 윤리에 들어왔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미 객관적인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도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히려 더 없는 죄도 붙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이고 비교적 차분하게 견뎌내겠다 이런 워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다려보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